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당금의 문화마실. 지금 광주에서는 광주여성영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극장과 ACC 극장, 광주 독립영화관에서 다양한 소재와 국적의 영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시어터 연바람에서는 이당금의 지구여행 음악 콘서트가 준비 중인데요. 푸른 연극마을 이당금 대표와 알아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올해로 12번째 광주여성영화제 소식인데요. 지난 9일부터 관객들을 만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로 12회째인 광주여성영화제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광주극장 그리고 광주독립영화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연계해가지고 선을 넘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영화들이 상영되고 있는데요. 네. 경계를 넘어서 선을 넘는 여성들의 연대로 그러한 다양성과 평등, 포용의 시대를 함께 만들어가자라는 취지로 우리가 서로 이게 선 긋기를 거부하고 진정한 자유를 꿈꾸고자 하는 영화인들의 그런 의지가 담긴 그 영화제인데요. 네.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잖아요. 네. 이런 변화된 시점에서 낡은 것을 좀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겠다라고 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상영되고 있더라고요. 네. 어제가 9일이었어요. 네. 어제 그 광주극장에서 개막작 바운더리라는 작품을 시작으로 해서 14일까지 폐막작 톱의 얀손을 폐막식으로 하는 이제 광주 여성영화제는 이 세 군데 극장에서 상영되기 때문에 정보들을 좀 정확히 알아보시면서 영화를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여성영화제만의 그러면 특징이라고 할 게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 네. 있을까요? 여성영화제 이 타이틀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여성들의 공감 그리고 연대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로 공정한 사회로 향하는 길목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성차별, 이러한 철폐를 외치는 여성들의 진솔한 모습을 담은 작품들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 특징인데요. 네. 개막작인 바운더리 영화를 한번 살펴보면은 금지된 선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도전을 멈추지 않는 페미니스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네. 이걸 감독한 윤가연 감독은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기억하시죠? 네. 그 사건 이후로 페미니즘의 운동을 시작하면서 지난 4년 동안의 활동을 기록한 작품이 바로 바운더리라는 영화라고 합니다. 네. 이 작품 안에는 여성들에게 밤거리를 돌려주기 위한 밤길 걷기 집회라든지 네. 여성 가슴 해방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성의 곁털, 그래서 천하 제일 곁털 대회를 통해서 여성의 네. 몸에 대한 그 사회가 갖는 차별적 시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네. 그 영화를 풀어가고 있고요. 네. 또 하나의 그 특징적인 작품이라고 한다면 이탈리아 출신 감독의 아주 유수 영화제 그 수상작인 필리포 메네게티 감독의 우리 둘이라는 노년 레즈비언 커플 사랑 이야기를 다룬 퀴어 로맨스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는 네. 아주 특별한 영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는 여성들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그리고 불평등 그리고 성차별에 대한 다양한 나라의 시선과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까지 고민하게 하면서 네. 영화로서의 또 작품성까지 곁들이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좀 그 상영 영화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광주극장과 ACC 극장, 광주 독립영화관에서 다양한 소재와 국적의 네. 영화를 다양한 극장에서 관람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관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영화가 경쟁작 12편, 긴 단편 경선인 12편, 그래서 거의 한 50편 정도의 그 영화들이 상영되고 있는데 네. 이게 전부 다 전편 무료 영화예요. 근데 지금 네. 코로나 시절이기 때문에 이제 모두에게 관람은 가능하지만 사전 예약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한다 그러면은 네. 어떤 영화든지 관람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이게 작품이 일주일 내내 세 군데 극장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네. 광주극장 그리고 독립영화관, ACC 국립 그 전당에 그
극장이 있어요. 네. 그 세 개의 극장이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장소하고 시간하고 상영 일자를 철저히 살펴보신다면은 보실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영화 기간 내에 또 공개 방송하는 시내 패미클럽 방송이라는 것도 하고요. 네. 또 영화에 관련된 토크 콘서트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엠번방 그 추적기를 담은 네. 저 감독들의 그 집중 포커스 토크도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특별히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여성 예술가 20명의 집담회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네. 뭐 다양한 지금 프로그램들이라든지 다양한 영화라든지 소재를 가지고 광주 여성영화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페미니즘이라든지 또 영화에 관심 있는 매니아층들은 이 기간 동안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매우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죠. 두 번째 소식은 이당금의 지구 여행 네. 음악 콘서트 소식인데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5주간 펼쳐지네요. 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 지구여행 음악 콘서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이 이당금이죠. 네. 제 이름을 딴 이당금의 지구여행 음악 콘서트, 이거는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여행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네. 거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누군가를 만나기도 힘들었는데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근데 네. 이제 이게 다 전부 다 철저하게 봉쇄가 되고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이 힘들어 있는 상황에서 네. 많은 분들이 2차 접종 끝나고 그리고 또 뭔가 비행기만 떠봐라. 나 여행 가겠다라고 네. 해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아마 텅텅 비지 않을까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여행에 지금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또한 여행을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걸 바로 우리가 음악이라는 그 예술 장르를 통해서 한번 세계 여행을 해보자. 근데 네. 이게 지금 세계뿐만이 아니라 네. 지구까지 안드로메다까지 가는 이 컨셉이 잡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당금의 지구 여행 음악 콘서트. 그러니까 지구를 여행하는 것을 음악으로 하겠다라는 컨셉트의 컨셉이에요. 네. 음악으로 여행한다니까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컨셉인 것 같습니다. 네. 태국의 카오산 로드, 미국 뉴욕,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대표님이 여행을 자주 다녀서 그 이당금의 지구여행 음악 콘서트라고 이름을 지으신 건가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여행을 틈 나면 좀 나가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많이 가거나 자주 가지는 않았는데 이제 공연이 없는 비수기 때 사실은 여행을 좀 다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네. 뭐 카오산 로드라든지 뭐 스페인 마드리드라든지 이런 가봤는데 이제 미국이라든지 뉴욕은 아직 제가 못 가본 상태에서 네. 열심히 여행을 다녀본 그런 경험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여행 다니면 굉장히 낯설고 그 풍경 또한 굉장히 생경스러워서 네. 여기가 어디지라고 이제 새로운 설레임으로 가긴 하지만은 네. 뭔가 좀 뭔가 딱 이렇게 몸에 안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그런 네. 느낌이 들 때 사실은 음악이 가져다주는 힘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 스페인 산티아고를 걸을 때 하루 종일 걸으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숙소에 들어가고 식사를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를 걸었던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결국에는 음악으로 친해졌다라는 경험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 사람들을 굉장히 친밀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거 이당금의 지구를 여행하듯 음악을 콘서트 하면 되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음악 굉장히 장르가 다양합니다. 뭐 포크 락에서부터 리듬앤 블루스, 재즈 그리고 미니 오케스트라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네. 콘서트입니다. 네. 네. 이렇게 멋진 음악 장르와 밴드가 소극장에서 공연한다는 게 아주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소극장 공연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 극장에서 공연하는 장르가 별로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음악 그리고 연극이라는 이 장르는 굉장히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속성이 바로 교감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 떼창 문화 아시죠? 네. 이제 그 콘서트에 가면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면 바로 그냥 떼창을 할 정도로 음악에 대한 열정적인 그
열정을 갖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일부러 대한민국 투어를 하는 외국 가수들이 많다고 해요. 자기 네. 노래를 떼창으로 불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그래서 네. 이처럼 객석하고 무대를 하나로 어우러지게 하는 게 바로 교감하고 소통인데 네. 그게 가장 잘 어우러지는 곳이 소극장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음악 콘서트라든지 연극 공연이 소극장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 무대 위에 서 있는 예술가와 관객이 너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인데 네. 이제 서울의 경우에 홍대 뮤지션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뮤지션들도 결국에는 꼭 소극장 공연을 하고자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처럼 힘들고 지칠 때 뭐 온라인이라든지 화면을 통해서 공연을 하면 사실은 피드백이 안 오는데 네. 소극장 공연을 하게 되면 바로 앞에서 관객의 어떤 그런 감정 상태라든지 기분의 상태를 바로 받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받아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힘들고 지친 뭐 유명한 뮤지션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전환이 필요하거나 변화가 필요할 때 소극장 공연을 하는데 네. 이번에 저희 그 음악 콘서트에 참여하는 단체도 네. 소극장 공연들을 굉장히 그 목표로 네. 하고 있고 또 그거를 즐겨 하고 있는 밴드들이기 때문에 아마 네. 공연을 보시면 굉장히 즐거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그 음악 장르랑 여행지가 어떻게 정해진 건지 그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음악 장르는 이제 제가 그 뮤지션들 이번에 참여하는 6개 단체의 뮤지션들하고 좀 논의를 했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크락 같은 경우에는 기타 하나 들고 가볍게 여행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첫 공연을 하는 하이 미스터 메모리의 같은 경우에는 음악 장르가 포크락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포크락이 어울리는 장소.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태국의 카오산 로드거든요. 네. 거기는 굉장히 다양한 여행자들이 정말 여름에 가볍게 옷차림을 하고 밤에 그리고 밤 문화를 즐기면서 야경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컨셉이에요. 그래서 네. 하이 미스터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고 김현식 그다음에 김광석, 유재하의 그 감성을 잇는 그 뮤지션이라고 평을 받고 있는 미스터 기혁 씨가 네. 컨셉으로 잡고 있는 공연인데요. 네. 굉장히 아트하면서도 예술적이면서도 관객과의 소통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연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공연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은 또 다음 주에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당근 푸른 연극마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